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조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조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신비하기도 하고 또 소름 끼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복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조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떨리네요. 지금 소리가 조금 작은데 이게 블루투스 뭐 이런 건가요? 여기가 매장에서 전화 중이라서 좀 울려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괜찮네요. 지금 그 정도 네. 크기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떨려요. 떨릴 땐 노래 원래 한 곡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일단 네?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커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 오셨던 것 같아요, 살면서.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뭔가 굉장히 기묘하면서 신기한 것도 있을 거고 소름 끼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재밌게 그러면 들어주셨으면. 아이고, 또 너그럽게 잘 들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떨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조커예요. 먼저 제 소개를 짧게 해드릴게요. 저는 쉽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 영안이 열려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네. 사람의 형태로도 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보는 것 같아요. 색 구슬로도 보고, 끈으로도 보고, 실로도 보고, 하여튼 많은 모양으로 보긴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3번째 뇌출혈을 겪으면서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어이구, 예. 이런 거는 다 그런 현상을 겪는다고도 의사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되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뇌가 묻어놨던 기억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났었던 저의 어릴 적의 썰을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호령에 관한 얘기고요. 저는 수호령인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수호령인 백호도 있고, 또 수호령인 언니도 있고, 할머니도 계세요. 굉장히 다양하게 지켜주시는데요? 네. 오늘은 백호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릴 때는 그냥 별다른 거 없는 되게 왕따 같은 아이였어요. 그냥 존재감 없는. 그냥 선생님도 반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냥 그런 아이였는데, 단지 다른 아이와 다른 건 영안이 열려 있었다는 것 뿐이었죠. 너무 자연스럽게 컸던 것 같아요. 나도 보니까 저 사람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컸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저희 친할머니랑 저희 친언니랑 같이 시장에 갔어요. 지역은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입니다. 예, 성남. 네. 지금은 시장은 이제 많이 변해서 옛날에 그런 모습은 없지만 여기가 5일장이고 또 시장이 엄청 컸어가지고 장날만 되면 정말 사람들이 거의 피난민 수준으로 엄청 장난이 아니게 많았어요. 또 터미널이 같이 있었어가지고 어릴 때는 거기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터미널이 있고 버스들도 많고 되게 북적거리고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여기서 언니랑 기다려라. 수수부꾸미를 사오시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언니랑 터미널 앞에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타는데 가슴에도 꽃을 꽂고 있고 손에도 다발로 들고서 사람들이 똑같은 그 꽃을 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어디를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꽃은 제가 결부님한테 보내드렸던 그 사진과 굉장히 비슷한 꽃이었는데 아마 그 꽃이 맞을 거예요. 단지 그냥 제 눈에는 그 꽃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 뿐이지 아마 피아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의 이렇게 손에 들려있으면 손에도 막 이렇게 붙어있고 가슴에 꽂고 있으면 옷에 이런 데에도 막 그 쓸들이 막 붙어있고 막 이랬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반짝반짝하고 꼭 자기를 이렇게 너도 와서 만져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꽃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언니한테 언니 저 꽃 너무 예쁘지 않아? 나도 저 꽃 갖고 싶다. 저거 어디서 파는 거지? 이랬더니 무슨 꽃?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언니가 못 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사람들, 버스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빨간 꽃 안 보여? 어딜 말하는 거야? 사람 너무 많아서 일단 기다려봐. 어디 있지? 이러고. 저기 안 보여? 이러고. 안 보여. 근데 일단 사람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할머니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아니 저기 있는데? 이러고 언니랑 갔어. 그날은 그냥 뭐 시장 구경도 하고 뭐 칼국수도 먹고 떡도 먹고 이제 뭐 어렸다 보니까 거기 뭐 흑염소 같은 것도 막 구경을 하고 네. 이렇게 신나게 놀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상을 차리고 계셨고 아빠가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이게 뭔 난리예요. 어머니 별일 없으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별일이 뭐 있간디 갈 사람들은 가는 거지. 이제 그러고 할머니가 들어가셨어요. 뭔 말인지 뭐 모르겠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뉴스 속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 버스 전복 사고로 전원이 사망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개무릇을 쥐고 있더니만 개가 짖었구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개무릇이라는 게 원래는 꽃무릇이라고 한국에서는 꽃무릇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피아나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저승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이별을 상징한다고 해서 옛날에 이 꽃이 자라면 버려버렸대요, 뽑아서. 오. 그래서 꽃무릇을 너무 이게 뜻이 안 좋으니까 개무릇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은 절에서 많이 키우는 그런 꽃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 일본에서는 꽃무릇의 뜻은 저승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그렇게 다 가셨나 봐요. 아,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네. 근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영안이 더 심화됐던 거. 그러면서 수호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수호령 얘기를 시작할게요. 어릴 때 저한테는 좀 특별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단 이 친구는 봉자생이었어요. 지금도 얼굴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아이가 웃고 있던 입가나 목소리 뭐 이런 것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크게 또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헤헤 아니면 가자 왔어? 뭐 이런 식의 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기억나는 건 빡빡민 머리에 회색깔 등자승의 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고무신을 많이 신고 다녔거든요. 그 친구와 만나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가버렸던 것 같아요. 집 앞이 산이다 보니까 산에서 참 많이 놀았어요. 뭐 산딸기도 따먹고 가재도 잡고 뭐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 뭐 그냥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엄청 치면서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 집으로 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성인이었으면 그냥 뭐 뛰어갔겠지만 어릴 때는 그 비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됐어요. 나무가 있다 보니까 좀 비를 피할 수 있고 근데 그 산 속으로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약수터 옆에 이렇게 팔각정처럼 생긴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빗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너무 막 쏟아지니까 나무가 막 이렇게 나뭇잎에 떨어지고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아마 어려서 더 크게 보였던 건지 정말 그만했었던 건지 모르지만 호랑이만한 엄청 큰 사자 같은 그런 검은 개가 걸어오더라고요. 제 눈에는 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등자생 친구가 이러더니 에이 머리를 막 만지고 얘네 집에서 키우는 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녕? 하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빤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눈 색깔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넌 되게 예쁜 눈을 가졌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강아지를 자기들 젖었으니까 몸을 흔들더니 저한테 와서 손 냄새도 맡고 팔짝거리더니 앞에 엎드려 앉는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일단은 태어나서 그렇게 큰 개를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진돗개라고 치면은 한 10배 이상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춥고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근데 비는 그칠 생각도 없고, 나 너무 춥고 배고파.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이러더니, 나도 할아버지가 기다릴 텐데, 이러더니, 가자? 이러더니 가는데, 검둥개는 안 오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서 팔각정 밖으로 한 걸음 걸어오고 하늘을 한번 보더니, 정말 무슨 호랑이가 울듯이, 펑! 울었는데, 정말 천둥소리 같았어요. 그러더니 비가 슬슬슬 그치고 해가 뜨는 거예요. 비가 그쳤네? 우리 빨리 가자! 이러고 이제 막 뛰어 내려오는데, 이 강아지도 이제 뛰어올까봐, 뒤를 보니까 그냥 저희를 빤히 보고 그 팔각정 있는데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팔각정 뒤로 슬슬 걸어서 다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오늘 있잖아.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구나. 이렇게 얘기 다 했더니 할머니가, 투어리가 왔나. 무어리가 왔나. 그러시더라고요. 투어리는 누구고 무어리는 뭐야?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랬더니 할머니가, 있어. 좀 있어봐.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제 할머니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쪽진 머리와 엄청난 긴 머리를 가지고 계셨고, 예. 백팔염수 아시죠? 이렇게 긴 이렇게 목걸이 염수. 같은 게? 네. 그거와 손염수를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집의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생기신 줄 알았어요. 신을 받으셨다거나, 뭐 신당이 있으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알 순 없죠. 신을 받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무불통신을 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일단 많으셨으니까. 그리고 뭐 누가 또 저한테 그런 거를 또 딱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 더 알 수도 없었고요. 그냥 단지 할머니가 하는 모든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 후로도 산에 가면 그 검둥개가 늘 와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할머니가 도시락도 싸주셔서 도시락도 가지고 가서 이제 도시락을 막 먹는데, 그날은 2마리의 검둥개가 오는 거예요. 둘이네? 네? 다 왔네? 이러더라고요. 네 친구구나.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네 집에 2마리를 키우는구나. 그렇게 이제 검둥개 2마리와 정말 둘도 없는 사이처럼 늘 그렇게 같이 놀았어요. 이야, 기묘하네, 이거. 예. 단지 그 검둥개들은 단 한 번도 산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루에 3번의 교통사고를 겪는 일이 일어납니다. 듣기만 해도 좀 어이가 없으시죠? 어떻게 하루에 3번씩이나 교통사고를 하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절은 기름을 사다 쓰던 시절입니다. 뭐 대충 나이가 좀 감이 오시고? 그때는 기름도 사다 쓰고 가스통도 배달하시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쌀집도 많았고. 제가 그때는 아침에 이제 아빠가 출근을 하실 때마다 아빠를 배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옷을 입고 나오니까 아빠가 이미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그 기름집 오토바이에 치여서 제가 날아갑니다. 빠진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엄청 놀래서 많이 울었어요. 아빠가 이제 저를 안고, 전 울고 불고, 뭐, 오토바이 기사님이랑 막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저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접에다가, 물을 이렇게 하나 주셨는데, 꿀물인가? 엄청 달달했던 그런 물이었어요. 이거 일단 마시라고 주시고, 아빠한테는 내가 얘 볼 테니까 얼른 이리 가라. 엄마도 괜찮냐고 물어보셔 여기저기 보시더니, 엄마도 자기 할 일을 하러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어릴 때부터 집안 환경이 그러면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자랍니다. 그냥 저희 집은 그런 집이었어요. 모든 결정과 뭐 모든 거는 할머니가 하시는 느낌? 그렇게 이제 많이 놀랬으니까 꿀물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울다 잠이 든 거죠. 꿈에 제가 꽃밭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놀던 그 검둥개 2마리가 오더니 제 얼굴을 엄청 핥아주는 거예요. 오. 팔도 핥고 다리도 핥고 막 이러더니 한 검둥개가 저한테 껌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고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니까 점심때인가? 할머니가 밥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밥을 또 막 먹는데 엄마가 나가시려는데 차려입고 신발을 신으셔서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울었어요. 그날 또 아침에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더 엄마한테 좀 칭얼거렸던 것 같아요. 엄청난 떼거지를 부렸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저를 붙들고 이제 엄마가 갔다 온다고 손 뿌리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를 쫓아서 또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뛰어나가다가 다마스 배달 트럭에 치입니다.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아이 이게 뭔 일이래 이러고 이제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이제 들어오면서 들린 건 엄마랑 아저씨랑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저를 안고 또 들어오셔서 또 그 대접에 또 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빨리 마시라고 소리를 지어서 먹었는데 이거는 좀 단 건지 짠 건지 약간 그런 물이었어요. 그거를 또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살짝 떴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주섬주섬 뭘 하시다가 저한테 108염주를 목에 걸으시더니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괜찮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았는데 할머니가 TV를 틀어주셔서 TV를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 어릴 때라서 이렇게 다쳤다고 뭐 병원에 가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솔직히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데리고 가는 거고 뭐 아니면 집에 있는 거죠. 어른들이 해주는 대로 있다 보니까 그냥 또 그렇게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또 제가 꽃밭에 누워있는 거예요. 또 그 검둥개들이 또 오더라고요. 근데 제 목에 걸어줬던 그 큰 목걸이를 뜯어가더라고요. 분명히 저한테 걸어줄 때 그 목걸이는 되게 예쁜 꽃이었는데 그 뜯은 꽃 목걸이를 보니까 꽃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 검둥개의 눈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랬더니 다시 제 목에 새로운 꽃 목걸이를 또 걸어주고 제가 또 꿈에서 깨어납니다. 깼더니 언니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언니 나 오늘 아침에 이랬고 점심에 이랬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랬다고? 근데 안 왔고? 이러면서 그냥 종이 인형 놀이를 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애기들 옷 입히는 인형 놀이가 있었어요. 그런 걸 그냥 하면서 그렇게 언니랑 놀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차들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차 소리만 들으면 아 이건 아빠 차, 아 이건 누구 차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요. 네. 그날도 이제 밖에 잘 보고 다니라고 이제 언니가 얘기를 하고 학원에 갔어요. 저녁 시간이 되고 있는데 아빠 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다 이러고 이제 또 뛰어나가다가 지금도 있는 그런 그냥 트럭에 치입니다. 근데 저희 앞집에 사시던 과일집 아저씨 차였어요. 아빠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약간 화가 나신 그런 말투였어요. 네.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면 화가 나잖아요. 약간 그런 말투셨던 것 같아요. 엄마랑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할머니가 또 저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뭐 하시고 할머니가 염주가 어디 갔느냐 저한테 혼을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놀이 할 때 걸리적거려서 방에다가 벗어나버렸어요. 걸리적거리니까. 할머니가 아유 이 막년아 이러고 그걸 다시 가지고 오시더니 하자 탈이 제대로 났구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또 저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더니 염주를 목에 걸으시고 흰색 천을 제 몸에 막 이렇게 두르셨어요. 그 명주실이라 그러죠. 그런 실 몸들을 몸에다가 막 감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눕히시고는 얼굴에 하얀 천을 올리셨는데 누가 네 이름을 부르거든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 이 할머니가 널 부를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도 대답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눈을 감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할머니의 어떤 뭐 경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걸 잠이 들었어요. 또 그 꽃밭에 누워있더라고요. 그곳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광활하고 울창한 숲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숲이 반, 꽃밭이 반인 그런 곳이에요. 근데 검둥개들이 저를 빤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그 검둥개를 안았어요. 슬픈 눈을 했던 검둥개를 안았어요. 그러더니 어디서 막 천둥 소리가 막 들리면서 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 반은 이렇게 울창한 숲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숲에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막 불면서
그 소리가 너무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나면서 오.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숲속에서. 빛이 너무 밝아서 그 숲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밝은 빛이에요. 근데 그 검둥개들이 그곳으로 토벅토벅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픈 눈을 했던 그 검둥개가 천천히 걸으면서 저를 계속 뒤돌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가다가 숲을 한번 쳐다보고 또 서서 저를 한번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가지 말라고 엄청 울었어요. 여기 나만 버리고 가는 거. 제가 어렸거든요. 한 6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막 울고 떼를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만 놓고 가지 말라고. 근데 그때 꽃밭에 여기저기 그 벼락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꽃밭에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숲에도 불이 하나씩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섭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정말 엄청난 그 웅장한 소리로 가자 무어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제 영안이 열려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불이 붙어있던 곳에 붉은 구멍 같은 게 3개가 생기더니 점점 그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불따고만 말씀드리기에는 거무칙칙한 붉은빛? 근데 거기서는 이상한 액체도 떨어지고 좀 무서웠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검붉은 영체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검둥개들이 저한테 뛰어오더니 옆에 서서 이상한 영체 쪽을 보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검붉은 영체가 점점점 커져서 굳이 모양으로 치면 이렇게 어디 신상기업한데 이렇게 흔드는 홍상 아시죠? 그런 식으로 생겨서 그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점점 모습들이 커지면서 제 쪽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검둥개 둘이 엄청 큰 어흥 소리를 내면서 그 영체들에 덤벼들고 막 싸우고 막 물어뜯고 이러는데 갑자기 그 검둥개였던 두 마리가 백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붉은 영체가 저한테 오지 못하게 싸워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호랑이가 저를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검붉은 영체가 그 호랑이의 다리를 공격해서 그 호랑이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정말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요. 정말 엄청난 경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지구가 반쪽나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천둥 소리 같이 확. 아마 폭파하는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밝은 빛이 났던 그곳에서 빨간 대포를 입고 엄청나게 눈부신 은발을 이렇게 휘날리시면서 큰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가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걸어오시는구나 싶던 순간 할아버지가 제 눈앞에 오시더니 저를 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냥 얼굴은 웃는 상? 그냥 그런 웃는 상이었어요. 근데 그 웃는 눈이 서서히 떠지면서 제 눈과 마주치는데 너를 지키고자 하는 이의 마음이 이리 간절하니 내 그 간절함을 지나칠 수가 없구나. 내 너를 안다. 언젠간 너가 나를 찾겠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라. 그러시는데 제 몸이 하늘로 붕 뜨는 거예요. 뭐야, 와. 점차 꽃밭에서 붕 떠오르는데 제 머릿속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소리가 울리는데 나는 무얼이야. 내가 언젠가 너를 찾아갈게. 그때가 되면 꼭 나를 기억해줘야 돼. 그러시고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덩어리 아니고 무얼이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무얼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무얼이었구나. 무얼이가 왔구나. 무얼이가 널 살렸구나. 무얼이 다리가 많이 다쳤겠구나. 나중에 우리 무얼이 만나면 잘해주자. 할머니 무얼이랑 이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30년 정도 된 얘기 같아요. 시간이 꽤 됐죠, 예. 근데 이 기억이 무슨 채 살다가 최근에 이 기억이 돌아왔는데 이 무얼이를 제가 2016년도에 만나게 됩니다. 예. 발에 골절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엄마가 갑자기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을 한 장을 보내시더라고요. 뭐야? 웬 강아지야? 근데
정말 시커먼, 정말 이렇게 긴 검정 털을 가진 그런 강아지인 거예요. 오. 그래서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집은 동물 금지거든요. 네. 어떠한 동물도 키울 수 없어요. 엄마가 알레르기가 심하셔가지고 이렇게 강아지가 지금도 이렇게 핥으면 수포처럼 올라오실 만큼 알레르기가 심하대요. 근데 그런 엄마가 강아지를 안고 있다고?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진으로 처음 봤던 아이인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애가. 예.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그 어떤 마음 있잖아요. 정말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집에로 막 왔어요. 퇴원도 안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애가 저를 보더니 막 무슨 이상가족 상봉한 것처럼 뛰어서 막 오는 거예요. 오이고, 예. 뭐야 얘? 어머 웬일이니? 어머 너 내가 너무 좋구나 막 이랬는데 엄마가 어머 방에서 꼼짝도 안 하더니 뭐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얘네 얘 뭐지? 이랬는데 근데 얘 다리가 안 좋은가 봐. 다리가 안 좋아. 왼쪽 다리가 불편해서 지금도 쩔뚝거려요. 근데 이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무얼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네. 지금도 쩔뚝 다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 저밖에 모르고 옛날에 그렇게 제 무릎을 쥐고 눕고 제 앞에 눕고 옆에 와서 기대서 누워있던 그 무얼이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예. 솔직히 이것도 다른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강아지가 다 그렇지 강아지가 다 주인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당시에 무얼이가 했었던 그런 특징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가만히 와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다든지 예. 무얼이가 특별하게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옷자락 끝을 문다든지 옷을 물어서 이렇게 저를 그 당시에는 무얼이가 엄청 컸으니까 네. 물고 땡기면 제가 갔겠지만 얘야 3kg밖에 안 되는 애인데 얘가 물어서 저를 끌어봤자 얼마나 끌어가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들 가끔 이제 얘가 짓는 표정들 이런 게 무얼이랑 똑같더라고요. 네.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무얼이와 퐁어리가 없었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고로 여기서, 인해서, 예.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하실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슴살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승사자는 과문색 옷을 입고 갓을 쓰고 네. 가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보이는 저승사자의 모습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죠. 네.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모습 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혼을 거둬들였어야 하는데 그걸 처음에 사자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자가 와서 또 한 번, 근데 점점 커졌잖아요. 오토바이에서 다마스에서 트럭으로. 그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제가 죽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자가 하는 일에 탈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사자는 이미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를 사자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할머니가 하셨던 그런 의식이었던 거예요. 이미 네. 이 아이는 죽었다. 그리고 이 혼은 이미 다른 사자가 걷어갔다. 이 의식을 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의식을 하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만신 할머니 같은 느낌이죠. 정말 더 많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무얼이와 퐁어리의 간단한 얘기로 시작해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일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봐요. 저는 귀신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예.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랑 할아버지는 귀신을 태워버리시고요. 오. 저희 할머니는 귀신을 찢어 드셔버리셔서 귀신이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귀신도 사람의 과감을 좋아요. 죽고 싶지 네. 않거든요. 좀 만만해야 오지. 네. 갔는데만 찢겨버리고 먹혀버리면 누가 네. 어떤 강한 귀신이 올까요? 근데 그냥 좋은 곳으로 보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태워서 소멸시켜버리세요. 그래서 귀신이 저에게 오지는 않지만
주변에 해는 끼치려고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저에게 오고 싶은데 못 오니까 그 옆에 해코지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눈 마주치면 가요. 네. 이런 얘기들은 다음번에 또 어떤 느낌인지 해드리겠습니다. 확 와닿네요. 오늘 조커님께서 일단은 풍어리와 무어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딱 이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고,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다고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차근차근 또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불러주시면 좋은 재밌는 사연으로 또 오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직 일도 안 끝나신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집에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참으로 기묘하죠? 이야기 해주시는 내용들이 참으로 기묘하고, 지금 실제로 제가 사진 보니까 검은색 강아지 조그만한 걸 키우고 계세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 강아지 이름이 무얼일까?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걸 못 물어봤네요. 다음번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우리가 겪지 못한 그런 기묘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뭔가 판타지스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에이 저런 일이 어딨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저기 귀신이 보였었어요 저한테. 이것도 판타지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고, 여러 가지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귀신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나 특히 무속적으로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폭넓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훨씬 더 공포 이야기를 듣는데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